자, 어찌됐든 그럼 S&P, 나스닥, 다우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을까요?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이나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엄마가 좋다고 말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시원하게 말해보자면, 안녕하세요, 티큐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나스닥, 다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로만 보면 S&P 500 지수는 4,745포인트에서 6,032포인트로 27% 성장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14,873포인트에서 19,218포인트로 29% 성장하였습니다. 다우 지수도 37,556포인트에서 44,910포인트로 20% 성장했네요. 말 그대로 대불장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잖아요. 12월은 산타 랠리가 있죠.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 달이기도 한데 12월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 수치이면 연말까지는 S&P와 나스닥은 30%대의 상승으로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를 3%라고 치면 나스닥과 S&P는 10년치 이자를 불과 1년 만에 벌어들인 거니까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사실상 29%로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최근에 더 좋고 최고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S&P 500은 올해만 신고가를 갈아치운 횟수가 50회라고 하더라고요. 다우를 볼까요? 돌이켜보면 심지어 배당주 ETF 상승률이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 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날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려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인 TQ를 보유하고도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포모가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힘을 참 못 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분 탓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이나 시장이 참 많이 뜨겁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입니다. 더 큰 자본이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있는 자가 더 배불러지는 세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잘 사는 놈이 더 잘 살아지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로 애써 무시해온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합류를 선택한 자는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 현상을 부정하고 비난하기만 한 자는 도태될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S&P, 나스닥, 다우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을까요?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만큼이나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엄마가 좋다고 말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시원하게 말해보자면 저는 단연코 나스닥을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창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산업의 기업들이었죠. 특히 인류의 역사식의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애플, 마소,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미래는 더욱 기술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우주산업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S&P 500은 제약회사, 소비재 기업, 금융사 등 전통 산업 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S&P와 다우가 안정성은 높겠지만 빠른 은퇴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면 안정성의 가중치는 조금 낮춰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TQ를 하는 겁니다. 나스닥을 5배로 추정하는 ETF인 QQQ5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성장세를 보면 3배인 TQ까지는 변동성 끌림 현상을 이기고도 그 이상 오를 거라고 판단되지만 5배 레버리지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 더 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제 투자 그릇도 그만큼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S&P든 나스닥이든 다우든 부지런히 미국 주식 ETF를 사 모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TQ가 부담스럽다면 QQQ나 QLD처럼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서라도 이 시대에는 나스닥 열차에 편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지만 최소 1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단기 변동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오는 이런 조정기가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S&P와 나스닥, 다우 지수는 각각 3배 레버리지 ETF인 유프로, TQ, 유다우가 존재합니다. 2배 레버리지인 SSO, QLD, DDM도 존재하고요. 1배짜리인 스파이, QQQ, 디아도 있습니다. 어떤 지수에 얼마만큼의 레버리지가 가장 좋을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수익률 말고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면 한 배, 두 배짜리에 얼른 먼저 본인 돈 100만 원, 1000만 원부터 넣어보고 본인의 그릇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10년 내로 10억, 20억을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투자금이 1억 미만이라면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섭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부지런하게 사모아야 합니다. 특히 1억 미만 구간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에 흔들린다면 냉정하게 10억, 20억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구간을 버틸 수나 있을까요? 근데 이 그릇이란 것도 커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도 울고 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 한 대가 있었다 없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턱걸이 한 개도 어려웠는데 10개, 20개 할 줄 알게 되니까 한 개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당겨지는 것처럼요. 그러니 빨리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 근육과 투자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1위 부자 국가인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미국의 중심에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저는 29살에 입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마흔이 되기 전, 그러니까 39살까지 10년 이내의 은퇴를 목표로 부지런히 투자해 왔습니다. 10년이 마냥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금방 찾아옵니다. 그 시간 내에 내가 목표한 금액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합니다. 저도 10년이 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절반 가까이 와 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팅이라도 해놔야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나오겠죠. 그 과정은 매우 다이나믹하겠다만 그걸 잘 참고 버티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투자했는데 안 되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라면 인류 차원에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저만 힘든 게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어떡하나요?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변화의 파도에 몸을 맡기느냐,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구경만 하다가 후회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도 나스닥에 투자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하루 더 나아갑니다. 나스닥은 돈의 사회에 있어서 종교이자 신과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티큐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